여사친들 그 사이에서도 잘 맞는 친구들이 있어요. 성격적으로 어쩔 수 없이 유대감이 다른 친구들보다 좀 더 깊어질 수밖에 없고, 그래서 좀 더 뭐 따로 자주 만난다거나 얘기를 더 많이 하는 친구들이 꼭 있었거든요. 그런 친구들한테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전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사랑인 줄 알고 그렇게 만났어요. 근데 그렇게 만났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남자에게 딱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올해 26살 된 남성에서 여성으로 트랜지션한 강도연이라고 합니다. 요즘에는 또 약간 일반 사람들도 어플을 되게 많이 사용하긴 하더라고요. 어플 사용은 저희 쪽에서 또 되게 주로 이용되는 거긴 한데 어플을 통해서 좀 많이 해요. 왜냐면 그런 성적 취향이라던가 지향하는 거, 그게 확실히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모여 있잖아요. 그래서 만남이 조금 쉬워요. 그래서 많이 이용들 하시고, 아니면 뭐 밖에서 만나가지고 번호 물어보고 얘기했다가 괜찮다 하시면 그때도 만나는 경우도 있고. 주로 사용하는 건 어플이에요. 근데 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. 같이 갈 친구도 없을 뿐더러, 근데 그 이번에 친해졌던 그 언니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재밌다고는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한번 데려가 달라고는 했었어요. 근데 정말 거기 가면 되게 자유롭다고 하더라고요. 몸도 마음도 동료애? 그래서 조금 가면 마음이 편하긴 할 것 같아요. 무조건 밝혀야죠.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. 거의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어플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제가 이걸 알고 만나는 건데, 그 외로 밖에서 만나는 경우에서는 모르잖아요. 겉모습을 봐서는. 그래서 저는 무조건 먼저 시작을 할 때 말을 해줘야 된다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.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처음에는 충격을 조금 받으시는 것 같아요. 충격을 받으셨다가 그러고 나서 죄송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자기는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그리고 거절에 약간 그런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. 근데 뭐 거절 받았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 없이, 원래 그렇게 거절 받았다는 건 후에 나중에 밝혔어도 그건 거절 당했을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거는 미리미리 서로의 감정에 소비 없이 먼저 얘기하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해요. 그 남자가 제 스타일이었으면 상처가 됐었겠죠. 상처를 안 받는다는 건 솔직히 거짓말이고, 받긴 하겠죠.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죠. 트랜스젠더라고 해서 그 이후로 헤어진 경우는 없고요. 왜냐면 이미 알고 만났기 때문에. 생각보다 남자분들이 이렇게 말은 툭툭 내뱉어도 조금 배려는 해주더라고요. 그냥 뭔가 들었을 때 뭐지라는 생각을 하게끔 무례해서 막 그렇게 기분 나빴던 적은 없었어요. 저는 연애라고 하면 육체적인 사랑이랑 정신적인 사랑이 같아져야지 연애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게 안 되면 연애는 어찌됐든 못하는 거고, 둘 다 가능했기 때문에 연애를 했던 거였고, 단순히 막 정신적인 육체적인 그런 사랑으로 헤어진 게 아니라 그냥 뭐 성격 차이, 가치관 차이 이런 걸로 평범하게 헤어졌던 것 같아요. 저는 약간 좀 자랑하는 편이긴 했는데, 어쨌든 제 주변 사람들은 제가 이건 걸 알고 그런 시선들이 저는 그게 그렇게 신경 쓰이진 않았어요. 제 주변 사람들한테는. 근데 이제 반대로 제 상대방은 이성애자일 거 아니에요. 이성애자니까 오히려 저는 제 주변의 시선보다 그 상대방의 그 주변 시선을 좀 더 많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만났던 그 상대방 중에서 한 번 티를 냈었던 적이 있었는데, 근데 그건 숨겼죠. 젠더인 건 숨겼죠. 근데 저는 좀 살짝 감동이었던 게, 보통 이렇게 뒤에서 연애를 하거나 숨겨서 연애를 하는데, 그 친구는 이 친구가 내 여자친구다라는 걸 이렇게 또 올리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조금 감동 그랬었어요. 그래서 저는 제 주변 시선보다 상대방의 시선을 좀 더 신경이 쓰인다, 요거예요. 제가 어렸을 때는 남자 사람 친구, 남사친의 그 비율보다 여사친의 비율이 진짜 훨씬 압도적으로 많았어요. 주변에 둘러보면 다 여자애들밖에 없었거든요. 근데 그게 그렇게 잘못했는지 몰랐어요.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냈었는데, 근데 그런 여사친들 그 사이에서도 꼭 그 말이나 잘 맞는 친구들이 있어요, 성격적으로. 근데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유대감이 다른 친구들보다 좀 더 깊어질 수밖에 없고, 그래서 좀 더 뭐 따로 자주 만난다거나 얘기를 더 많이 하는 친구들이 꼭 있었거든요. 그런 친구들한테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전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사랑인 줄 알고 그렇게 만났어요. 근데 그렇게 만났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남자에게 딱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. 약간 그게 우정이었는데 저는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착각을 해서 그렇게 만났던 거였는데, 남자한테 처음 그런 감정을 느꼈을 때는 걔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서 좋았던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그 자체가 좋아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
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다 좋아 보이는 거야. 근데 제가 그 전까지는 관심이 없었으니까 남자들한테 주변에서 이렇게 화장도 하고 하니까 쟤 막 남자 좋아하는 거 아니냐, 게이인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. 저는 그때마다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부정을 되게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. 남들이 말한 게 맞았다고 느껴지니까 거기서 오는 그 괴리감이 근데 그게 제일 컸어요.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. 맞아, 현타가 온 거. 그때가 조금 제일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. 그걸 딱 깨달았을 때. 그런 겉모습도 겉모습이지만 저는 내면도 정말 괜찮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뭔가 같이 있었으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가요. 같이 있으면 시간이 녹는다 표현하죠. 시간이 녹았어요. 그래서 막 되게 자주 만나서 놀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찌됐든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일반적으로 그 친구는 저를 그냥 단순히 친구라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친구한테 되게 고마웠던 게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제 정체성을 좀 빠르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지 않았을까. 기억에 남는 스토리야? 근데 다 개개인마다 그 임팩트가 다 너무 커서 다 잘해주긴 했었는데 유독 한 사람이 좀 현실적으로 좀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. 뭔가 조언도 해주고 나이 또래는 비슷했는데 생각하는 그게 되게 아빠 같은 마인드였어요. 그래서 그 사람은 생각이 좀 많이 나긴 해요. 저는 근데 제 파트너한테는 기대라는 걸 좀 크게 하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. 뭔가 바라는 거 없이 상대방이 좋아하고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면 그 현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뭔가 뭘 바라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현실적으로 바라는 게 있으면은 분명히 그 남자 쪽에서도 바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. 먼저 그런 걸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현재가 중요하다. 뭐든지 약간 그 사랑이라는 그 끝은 약간 정의인 것 같아요. 사랑만으로 끝까지는 갈 수는 없고 사랑에 정이 붙어서 오랫동안 뭐 결혼 생활도 하고 연애도 하고 그런 거지. 사랑은 정이다. 정이 없으면 오래 가지 못한다. 약간 배터리처럼. 이건 또 추구하는 거에 따라 또 다른 것 같아요.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 사랑이 되게 자기 인생에서 큰 걸 수도 있고 난 사랑보단 일이야 하면 일 쪽으로도 이렇게 빠지고 사랑을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건 진짜 사바사인 것 같아요. 뭔가 그런 사랑들이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뭐 좌절할 필요도 없고 뭐 좌절한다 한들 금방 털어내면 된다. 세상에 널린 게 남자분들이고 또 뭐 반대로 여자분들 좋아하시면 여자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뭐 근데 힘들긴 하겠죠.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죠. 근데 그 시기는 어쨌든 시간이 약이니까 잘 넘겨라. 그리고 만약에 잘 돼서 정말 상대방도 괜찮고 나도 괜찮아 하면은 만나면 되는 거고. 그러니까 뭔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